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여기 좀 내 노인대학을 지금 두 번째 네 번째 주 목요일 날 여기서 개설을 하고 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 이제 제일 연세 많은 분이 이제 올해 91살 되는 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80대들이야 주로 80대가 좀 세 분인가 있지. 그다음에 70대, 60대도 이제 몇 명 있고 그런데 굉장히 눈이 또막또막해. 응? 배우기 자는 열망이 말이야. 특히 내가 요즘에 이제 천자문 강의를 하는데 정말 그 아주 열의들이 대단하거든. 그러니까 사람은 죽을 때까지 배워야 돼. 배운다는 거는 우리가 이제 뭔가 배움을 이루어 가지고 내가 그걸 전문화시켜서 내 직업으로 삼겠다는 것도 있지만 자기 평생 수양으로 삼는 거지. 배움이라는 거는 배우지 않으면 배우는 행동이 없으면 사람이 말이야. 여러분들 보면 사주 구성에 보면 어린아이 철이 안 나는 아이들이 있어. 사주 구성에 이게 이제 참 재밌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보면 어떤 부분들이 있냐 하면 이런 것들이 있지. 나이가 60, 70, 80이 돼도 생각이 어린 게 아니라 정신 연령이 어린 사람들이 있어. 응? 또 나이가 어린데 정신 연령이 되게 높은 사람들이 있어.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이제 꼬마들 한 10살 먹은 애들이 이렇게 오는데 이렇게 사주를 이렇게 보면 정신 연령이 엄청 높은 애들이 있거든. 철이 빨리 드는 애들 말이야. 앉아가지고 넌 이놈아 왜 이렇게 철이 이렇게 빨리 들었냐? 그러면 말하는 것도 노인네 같이 얘기를 해. 그놈들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90이 돼도 철 안 나는 사람들이 있어. 사주에도 그렇고 이름에도 그게 들어있거든. 그래서 우리는 이름만 딱 들어도 이놈이 참 들났구나 그걸 알아.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면 금방 알아. 근데 정말 신기한 게 말이야. 철이 들나는 사람들이 재미있는 것 같은데 엄청 피곤해. 왜? 자기 위주로 세상을 사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이 때가 되면 이제 철이 들어야 되는데 그 다음 또 이제 애 어른들 있잖아. 애 어른들 보면 그 어른 얘기하고 앉아 있는 애들 있지. 철원들 들었는데 사람이 참. 그 요즘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해. 우리 여기 이제 일기들, 이기들 공부한 친구들 이제 얘기 들어보면 볼수록 어려운 게 이 사주라는 거야. 이게 눈설자지? 네. 요게 뭐지? 우와, 비. 이게 비라는 뜻이 아니? 요거는 뭘까 요거? 요건 뭐야? 요건 뭐예요?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 이거 괜히 땄어. 아니야. 괜히 딴 게 아니라 그게 밑바탕이 되면 이제 받아들이는 게 빨라지지. 근데 이제 이거는 우리가 이제 보면 약간 좀 상형적인 문자예요. 한자는 상형적인 게 많이 들어가 있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 이 글자가 대표적으로 쓰이는 게 뭐냐면 학질이라는 글자 쓸 때 이 글자가 들어가. 이 학질. 학질 이렇게 쓰지. 그 왜 모기에 의해서 감염되는 거 있잖아. 이게 뭐냐면 이게 지체된다는 뜻이야. 지체된다. 응? 그래서 뭔가 이렇게 비가 막 와가지고 이게 이제 얼어서 뭐 이게 사실 눈이 내리면 막히거든. 응? 비는 막히는 게 아니고 비는 흐르는 거예요. 비는 흐르는 거고 눈은 막히는 거라 그랬어. 그래서 우리가 서울이라는 글자 있잖아. 서울. 이 서울이라는 글자가 이 설울이라는 데서 받침에 탈락된 글자야. 이게 설, 울. 이 설울이라는 글자에서 이게
요게 탈락된 글자가 서울이야 이게. 눈에서 빡빡해가지고 눈이 와가지고 그래 한양 땅이 옛날에 이렇게 내려와 보니까 그 눈들이 막 와가지고 말해 이렇게 그 담같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더라. 뭐 이런 데서 나온 말이라 그래요 서울이. 근데 이제 원래 서울이란 말은 큰 도시를 얘기하는 부분이 우리가 서라 그러잖아. 서울. 그리고 이걸 경 그러거든 경. 그래서 서울이라는 말 뜻도 있고 원래 뜻은 이런 뜻인데 저게 글자가 탈락했다는 의미가 있어. 서울. 눈은 어릴 때는 좋은데 나이 들면 싫어 눈은. 근데 여러분들 그 강아지들이 왜 눈만 보면 좋아하는 줄 아세요? 강아지는 천연색으로 보지 못하고요. 저희가 이제 알기로는 흑백 논리로 보는데 하얀 거가 이제 아른거리는 거에 대한 흥분 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동물학자들이. 맞아, 그 맞는 말이야. 원래 개는 이 색깔 구별을 못해. 흑백만 보이는 거야. 흑백만. 그러니까 눈이 하얗면 이 개들이 헛갈린대. 그래서 강아지들은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줄 알았죠? 전 제가 눈 좋아하고 개띠잖아. 자, 개도 우리가 이제 연월일시에서 보면 이제 여러분들 다 공부하고 이제 다 이렇게 이제 유추해서 되고 나중에 다 연역이 되는 부분이야. 여기에 개가 있는 사람들이 있고 여기에 개가 있는 사람이 있고 다 이게 틀려. 그다음에 이제 대운이라는 데에서 개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 요거는 개띠라 그러잖아, 그렇지? 요거는 음력 9월이야, 그죠? 요거는 개날이야. 요거는 개가 이게 저녁에 몇 시죠 이게? 술시가? 술시가 9시. 막걸리 먹을 시간이지 뭘 그래. 술시가 되지 술로 먹으니까. 그래서 영감이 떠오르는 시간을 술시라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이 술이라는 글자가 있는 사람들이 영감이 많아. 영감이.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들 대운이라는 글자에 여기에 첫 기준에 있는 요 글자가 있는 사람들이 출세하는겨. 이 글자가 있으면 평생 돈 아까운 게 없다 이런 뜻이거든. 돈 아쉬운 게 없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는 거야. 저번 주에 우리가 인이라는 글자를 공부했잖아. 요 인이라는 글자는 여러분들 이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많은 의미가 있더래. 저번 주에 내가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간 것 같아서 이게 이제 평생이라는 의미가 있어. 평생. 평생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글자가 인목이라는 글자야. 그래서 여기 저 인이라는 글자가 이런 것이 이게 돈이 되는 경우가 있어. 이게 보면 이게 돈이 되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 돈이라는 글자를 개념을 가진 글자가 인목일 때는 평생 내가 돈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는 평생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이제 인 부분에 잠깐 이렇게 첨부를 시켜놔. 자, 오늘은 묘라는 글자를 한번 살펴봅시다. 묘라는 글자는 이게 토끼라는 의미가 있고, 그지? 토끼다. 동물로는 그리고 우리가 묘 그러면 토끼띠 그러잖아, 그죠? 묘라는 의미가 있고, 이게 음력으로 치면 2월이라는 의미가 있어. 2월. 음력으로는 2월이다. 그래서 사주 어딘가 우리가 이제 이 연월 일시에 묘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 연월 일시에. 근데 토끼띠는 이게 뭐 약간 뭐 그러니까 요 네 글자 중에서 영향이 가장 이렇게 좀 약한 게 뭐냐 하면 띠라는 개념이 있어. 그래서 무슨 개띠다, 토끼띠다 이런 게
영향력이 글자의 영향력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내 글자에 연월 일시로 볼 때는 그냥 띠라는 어떤 그런 나타나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그 띠가 가지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 위에 어딘가 여기에 묘가 있든지 여기에 뭐가 있든지 여기에 묘가 있든지 여기에 묘가 있으면 이 묘라는 글자는 어떤 글자와 이 연관이 되냐면 부지런하다는 글자하고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 안에 토끼띠도 그렇지만 묘월의 생이라든지 일이 묘라든지 시가 묘라든지 하는 글자가 있으면 일단은 그 사람은 부지런하다고 생각하면 돼. 응? 부지런하다. 그래서 묘라는 글자는 이제 보면 여러분들 그 옛날에는 요즘에는 물가가 막 그냥 천정부지로 저것들이 올라가고 싶으면 올라가잖아. 그치? 그런데 옛날에는 물가가 올라가는 시점이 있어. 물가가 아무 때나 올라가는 게 아니요. 원래. 그래서 옛날에는 물가 올라가는 게 12년마다 주기로 해서 올라간다고 했어. 12년마다. 응? 12년마다 언제 올라가냐 그러면 매년 묘년에 올라간다고 해요. 묘년에. 좀 묘가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가 2월달 생들이 보면 말이야. 나무도 보면 2월달에 물이 오르지. 그지? 2월달 되면 물을 막 그 어떤 그 생산력이 왕성해가지고 2월달에 물을 막 나무들이 끌어올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고로쇠니 이런 것들도 보면 2월달에 나무에 그 물을 먹잖아. 고로쇠 물이라는 거. 그래서 12년마다 묘년에 물가가 올라가는 게 옛날에는 원칙같이 돼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게 없지. 뻑하면 올라가잖아 요즘엔. 뭐 오늘 마시고 내일 가보면 5,000원, 1,000원 오르고 막 그랬대. 그래 물가가 이 변동이 심하면 백성들이 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응? 그렇잖아. 그래서 이게 뭔가 이제 사회가 안정되려면 물가 안정돼야 되고 우리나라 지금 역대 대통령 중에서 물가 잡은 사람이 있잖아. 그래서 그 시절이 우리가 자기가 좋다라는 거야. 누가 뭐 이렇게 정치 얘기는 할 필요가 없지만 그래서 이게 안정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2월생들이 보면 가장 여러분들 활동적이야 사람들이. 2월생들이. 그래서 2월생들이 보면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활동적도 좋고 부지런하고 그런 것이야. 그래서 2월생이다. 자, 우리가 묘라는 글자가 사주 어딘가에 있으면 사주 어딘가에 있으면 이게 특히 연, 월, 일시 중에서 월, 일시 어딘가 있으면 이런 의미도 있는데 정신적으로 굉장히 예민하다는 의미가 있어. 묘라는 글자는. 응? 그래서 이 보면 여러분들 토끼띠도 말이야. 여기 토끼띠 있나? 우리 토끼띠도 없죠? 토끼띠들이 보면 굉장히 예민한 구석이 있어 여러분들. 응? 예민한 구석이 있고 그 정신적으로 굉장히 예민하다는 거야. 예민하다. 또 육친덕이 크게 없어. 이 묘년, 묘월, 묘일, 묘시생들이 보면 육친덕이라는 게 무슨 의미냐 그러면 이게 부모, 처자, 형제 이걸 우리가 육친이라 그래. 응? 육친. 자 이제 육친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자 부, 모, 처, 자, 형, 제 이걸 육친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육친의 구성이 어떻게 됐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삶의 전개가 틀려진다는 거야. 그 명리의 3대 요소가 뭐라고? 천간지지 육친이라고 했잖아. 그지? 여러분들이 육친을 공부하기 위해서 가불병정을 공부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제 이 보면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이라는 이 12글자가 각자의 육친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어떤 조건이 있을 때는 갑이 어떤 글자가 된다. 자가 어떤 육친이 된다는 것이 이제 이 명리론이거든 이게. 그런데 묘라는 글자를 월 일시 어딘가 끼고 있는 사람들은 보면 이게 묘하게도 육친덕이 별로 없다는 의미가 있어. 그러니까 나는 굉장히
부모한테 잘해. 그런 사람들 많지. 근데 가만 보면 부모 덕이 없는 사람들이 많잖아. 그런 이제 어떤 의미라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래? 나는 인덕도 없고 부모 덕도 없다 이런 소리 많이 하죠. 그게 뭐냐면 글자에 따라서 틀린 거예요, 사람이.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뭐 별것도 안 하는데 어디 가면 꼭 그 사람이 놀고 먹을 자리가 있어, 그지? 있단 말이야. 보면 인덕 있는 사람들은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가장 이 세상에서 복 받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인덕 있는 사람들이야. 우리가 옛말에 가장 기분 나쁜 말이 뭐냐 하면 노다공서라는 말이 있어. 이거 무슨 말이야? 고생은 실컷 하고 공은 없다는 뜻이야. 근데 사람들이 내가 명리를 공부하다 보니까 한 70%가 저런 형태로 있어. 70%가. 아니 한 심하 한 80% 정도 돼. 우리가 덕 있는 사람들은 있잖아. 사주를 딱 보면 알아요. 우리가 인덕 있는 사람들은 덕 있는 사람 딱 보면 알아.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명리의 계절학이라고 했잖아. 그치? 그래서 사주 안에 보면 이 연월일이라는 이 일에 이 임이나 개를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임이나 개를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요 사람들이 4, 5, 미월에 태어나면 이게 인덕이라. 이걸 인덕이라 그런다 이 말이야. 물론 가불병정 무기경신도 나름의 어떤 그런 글자가 있지만 우리가 대표되는 거를 보면 임이나 개월에 이럴 여기에서 임이나 개가 있는 사람들이 4, 5, 미월에 태어나면 그걸 우리가 인덕 있는 사람. 다른 것도 나름의 이제 그건 있어. 그래서 이렇게 있는 사람들도 있고 대부분이 보면 여러분들 노다공수야. 나는 열심히 하는데 제대로 안 된다. 이게 사주의 구성이라는 거거든. 근데 지금 묘라는 글자가 있는 사람들이 보면 이상하게 보면 이게 인덕이 별로, 육친덕이 별로 없어. 내가 그동안에 수많은 이 임상을 거쳐보는데 보면 이 묘라는 글자, 특히 묘월생들, 묘일생들 이런 사람들이 오면 아니 저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 그러면 우리가 명리라는 건 내가 늘 얘기하지 글자 꼴값하는 거라 그랬잖아. 우리가 글자대로 살아. 엄마한테 우리가 태어날 때 내 자의적으로 태어난 사람 아마 세상에 아무도 없지? 그렇잖아. 그러니까 내가 시만 조금만 좋았으면요 하고 이런 사람들 많거든.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애 놓는 날짜를 잡아달라고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애 놓는 날짜. 이거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여기서 공부한 사람들은 내가 늘 얘기하지만 날 잡아주지 마라 그러거든. 이게 이제 내가 늘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 아이들 때문에 그 엄마가 될 사람이 목숨이 위태로울 경우가 있어. 그런 경우 있잖아. 예를 들어서 뭐 아이가 어떤 뭐 그때 잘못해서 아니면 이 아이 때문에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엄마가 죽는다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 그럴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잡아줄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할인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아들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배 이거는 안 된다는 거야. 여러분들 절대로 대통령 안 나옵니다. 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 나를 잡아주면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 하면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그 나쁨이면 사람은 좋고 나쁨이 다 있어요. 근데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업을 여러분들이 덤태기를 쓰게 돼. 무서운 얘기입니다. 절대로 잡아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이제 나도 옛날에는 처음에는 한두 번 잡아줬어요. 이게 왜 뭐 와서 막 사정도 하고 그러니까. 근데 이게 묘한 게 뭐냐 하면 대부분이 보면 여러분들 아이가 태어날 시점이 있잖아, 그지? 요때쯤 아이가 태어나는데 요때쯤 이제 어느 범위를 정해주고 요때쯤 요 안에서 좀 잡아주세요 이런 사람들이 많거든. 근데 요 안에 좋은 아이 안 나와요 대부분.
또 뭐라 그러냐면 큰 병원도 그럴지 모르지만 밤 12시 밤에 제왕절개하는 경우들이 거의 없잖아. 무슨 급하게 응급실을 가서 하는 거는 몰라도 이게 보면 옆으로 밤에 밤 몇 시부터 새벽 몇 시까지 하는 사람들 거의 없어. 그런데 우리가 보면 밤에 태어나야 좋은 사주들이 또 있잖아. 그런 아이들을 낮에 태우게 되면 이상하게 되거든.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 잡아주면 안 됩니다. 이거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옛날에 우리 선생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러고 누가 와서 막 사정해도 가능한 한 안 잡아주는 게 나는 좋겠다. 그런 데 생각합니다. 자, 세 번째는 묘라는 글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보면 성격이 약간 이렇게 곡진 사람들이 많아요. 응? 묘라는 글자가. 근데 우리가 목은 뭐지? 목은 우리가 오상에 뭐라 그랬지? 인. 이게 어질다는 뜻이잖아. 그치? 축은주식이고, 그치? 그런데 묘라는 글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보면 이상하게 이렇게 좀 굴곡진 사람들이 많아. 왜? 이 묘라는 글자 천간에서 뭐냐면 을이라고 했잖아. 을. 그래서 이 묘라는 글자가 있는 사람들이 보면 조금 이렇게 뭐라 그럴까 품성 자체가 이렇게 아주 그냥 곧고 바르고 하는 것보다는 뭔가 좀 이렇게 좀 구부러진 형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 또 외유내강이라 그래가지고 겉으로는 부드러운 것 같은데 속으로는 굉장히 강한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이 묘라는 글자를 갖고 있는 사람. 우리가 그래서 이게 을이라는 글자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질기다는 의미가 있어 이게. 그래서 겉으로는 우리가 을이라는 글자는 어딘가에 이렇게 잘 이렇게 빌붙는 기질이 좀 있어. 잘 의지하는 기질이 있고. 그리고 을이라는 글자는 보면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보면 뭔가가 좀 이렇게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 우리 보면 을이라는 게 되게 이제 보면 가냘픈 것 같고 이런 어떤 느낌을 많이 가지거든. 근데 사실은 그렇지도 않은데. 그래서 요게 이제 외유내강의 기질이 있어요. 묘라는 글자 잘 안 꺾이는 기질이 있어요. 묘라는 글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또 상당히 성품은 조금 굴곡진 것 같은데 굉장히 윤리적이야. 그런 사람들 있지? 도덕 따지고 윤리 따져가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런 품성도 같이 가지고 있어. 사람은 이 글자라는 거는 내가 늘 얘기하지만 양면을 항상 가지고 있는 거야. 양면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명리학자가 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몇 가지 넣어둬야 될 부분이 있는데 뭐냐 그러면 그것은 글자는 한쪽 면만 있다는 건 아니라는 거야. 반드시 양쪽 면을 가지고 있는 것이 글자이고 또 거기에 따라서 품성도 비슷한 어떤 의미를 다 가지게 있게 돼 있어. 그래서 뭔가 좀 윤리적이야. 그런 거는 자기는 좀 구부러진 거 모르면서 남한테 바른 거 요구하는 사람들 있잖아. 이런 면도 있다. 그래놓고 그걸 자기는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남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해주면 이거를 잘 못 받아들이는 기질들도 같이 가지고 있어. 그 다음에 묘라는 글자가 있는 사람들이 많으면 뭐냐 그러면 자식하고 큰 인연이 없어. 그러니까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이런 기질도 있고. 그래서 묘라는 글자는 그런 의미가 있다. 그래서 누뚱이 같은 이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이제 사주를 보면 이런 경우들이 있어. 이 사주대 이렇게 보면 요거는 이제 그냥 여러분들이 기록을 해놔. 그래서 나중에 그런 거구나 이렇게 하면 돼. 여기 먼저 연월일시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있는 글자 자식을 의미하는 경우야 이게. 응? 여기 자식을 의미하는 이제 자리인데 요 위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기는 간이고 여기는 지라 그랬잖아. 그죠?
요 위를 이거 뭐냐면 우리가 시간이라 그래. 시간. 시간. 요 위에 우리가 이제 어떤 글자가 떠 있는 경우들이 있어. 예를 들어서 이제 육친론에 가서 공부를 할 건데 우리가 이제 보면 이제 육친에 보면 편관이라는 글자가 있어요. 편관. 요게 요 글자 위에 요런 편관이라는 글자가 떠 있는 경우에는 누뚱이를 본다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뚱이가 뭐야? 뭐 늦게 난 자식 얘기하는 거야. 옛날 같으면 사실 이제 보면 되게 이제 그 뭐야 엄마가 뭐 40 넘어서 낳은 자식이라든지 뭐 이런 아이들을 누뚱이라 그러잖아 우리가. 그런데 그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또 묘라는 글자가 이제 보면 편관이라는 의미를 띌 때가 있어. 묘라는 글자가 그럴 때도 이제 보면 늦둥이라는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이게 늦둥이로 우리가 태어나 버리면 묘라는 글자가 그때는 이제 좀 괜찮다 이런 의미가 이제 좀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렇지만 자식이면 크게 나고 없는 편이다. 묘라는 글자가 사주 속에 있으면. 그래서 간혹가다 보면 속색이는 애들이 있어요. 이 묘라는 글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보면 이 토끼띠들도 이렇게 보면은 이 친구들이 자식 때문에 애를 먹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수 있어. 이렇게 보면. 그래서 별로 없다. 또 자수성가형이라는 거지. 왜? 큰 복이 없으니까. 우리가 인덕이라는 것은 뭐냐면 남이 내가 뭘 못하면 남이라도 이렇게 나를 구제를 해서 어떤 뭐 삶을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걸 우리가 인덕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게 없는 사람들은 자기가 스스로 성공을 해서 스스로 생활을 해야 되잖아. 응? 우리가 보면 그런 사람들 많지. 그래서 그걸 자수성가형이라고 그래. 자수성가형은 사주에 몇 가지가 정해져 있는데 지금은 여러분들 용어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다음에 얘기를 할 거니까. 그래서 자수성가다 그래. 또 이게 좀 재밌어. 부모 덕은 크게 없는데 자신은 효자야. 그런 사람들 있지? 부모 덕은 사실 크게 없어. 보면은 큰 부잣집에 태어나도 뭐 이렇게 큰 혜택을 못 받고 그러는데 자신은 효자야. 그래서 늘 부모에 대한 생각은 많아. 우리 노인네 어쩌게나 이런데 정작 자기는 그렇게 큰 어떤 그런 덕은 못 받고 사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 또 묘라는 글자가 있는 사람들이 보면 한번 틀어지면 이게 잘 안 돌아서 이렇게 한번 틀어지면 그러니까 무슨 뭐 하다가 우리 천간에서는 한번 틀어지면 안 돌아서 이게 뭐라 그랬지? 정. 오늘 늦게 온 거 용서한다. 정이란 말이야. 정. 응? 천간에는 정이라는 글자는 한번 틀어주면 잘 안 돌아와. 그런데 이 지지에서도 묘라는 글자가 그런 의미가 가지고 있어. 그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정묘라는 글자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 그치? 이런 친구가 삐져오면 이게 평생 안 돌아오는 경우가 있어. 정묘일주가. 또 여러분 이 신이라는 글자도 마찬가지 아니? 신이라는 글자도 자존심 상하면 잘 안 돌아와요. 이렇게. 그러면 요 밑에 묘가 붙으면 신묘라는 사람도 그렇겠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들 매묘를 해놓고 사람을 이렇게 할 때도 이런 사람들한테 뭐 자존심을 상하게 한다든가 좀 기분 나쁘게 뭘 했다든가 이러면 한번 틀어주면 잘 안 돌아와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괜찮아 이러면서도 속으로는 영원히 경영지하는 거야. 응?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또 부부싸움하면 끝장본데. 그러니까 묘라는 사람 있는 사람들은 특별히 나중에 상담할 때 이런 사람들 오면 부부싸움 한다 그러면 가능한 한 여러분들이 중재를 잘해야 돼. 사실
여러분들 얘기를 듣고 결정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여러분들 중요하고 여러분들 한 역할이 크냐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상담을 해보면 알아. 그러면 어떤 때는 소름이 막 끼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담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다. 그러면 그 말을 70~80%는 그대로 믿고 가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못 판단해서 얘기해주면 그 사람들은 어떤 결정을 하겠어.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말 한마디가 굉장한 영향력을 가지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수양을 많이 하고 공부해야 됩니다. 또 수학적 머리가 좋다. 그러니까 수학을 잘한다는 게 보다 계산 능력이 좋다는 거야. 수학을 잘하는 사람들은 사주에 어떤 글자가 있다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수학적 머리가 좋다는 거야 이거는. 계산도 어떤 게 빠르고 왜 그런 사람들 있잖아. 공부는 못하는데 계산 논리는 빠른 사람들이 있지 않아. 그래서 수학적 머리는 좋다. 또 궁지에 몰리면 폐인이 되는 수가 종종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묘라는 글자는 참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보면 도화라는 의미도 있거든. 도화. 우리가 도화가 4개 있다 그랬지. 자오묘유. 그 중에서 묘와 유가 진도화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월에 묘가 있는 사람들이 보면 바람둥이가 많다니까. 왜? 기운이 넘치니까 말이야. 그런데 이 묘라는 글자가 도화라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길을 잘못 빠져들면 사람이 굉장히 이상해질 수가 있어. 그래서 궁지에 몰리면 팬이 되는 수가 종종 있고, 또 묘일에 태어난 사람들, 우리가 묘일에 태어난 사람들이 이제 몇 개가 되죠. 묘일 그러면 묘라는 거는 음이니까 이렇게 을묘, 정묘, 그 다음에 기묘, 신묘, 개묘, 이런 5개 있겠지? 요 5개가 밑에다 묘라는 글자를 깔고 앉아있다 이 말이야. 요러는 친구들은 보면 되게 토속음식 뭐 이런 것들을 좋아하고 즐기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또 묘가 관이면 배우자가 부동산 건축 건설업 하는 경우가 있다는데, 이 관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나중에 육친에서 봅니다. 자, 그런데 관이라는 글자는 이제 여러분들이 육친 산출법을 공부하면 이제 딱 나오지만, 요 관을 우리가 2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여자한테 있어서는 이게 남편이에요. 남자한테 있어서는 이게 자식이거든. 그걸 우리가 명리에서는 관이라고 표현을 해. 관. 그래서 여자들은 자기 사주에 관이 어디에 있느냐, 옛날에는 말이에요. 요즘에도 그렇게 보는 학설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사주를 보려면 자기 걸 보는 게 아니라 관이니까 남편 거를 보는 거야. 그래서 이 여자가 사주에 남편이 어떤가 해서 관을 찾아보고, 관이 좋으면 야, 너 참 잘 살겠다. 응? 관이 좋으면 말이야. 그 좋은 남편 만난다는 의미 아니야 그게. 그래서 여자는 관을 본다고 해서 요즘에도 관을 보는 사람들은 많아요. 남자는 이 관이라는 게 자식이야. 관은 뭐냐면 나를 누르는 상대거든. 나를 억압하는 사람이 관이야. 그래서 우리가 뭐라 하냐면 그가자 관 이렇게 표현을 해. 그가자. 이게 뭐냐면 나를 이기는 사람이라는 거야. 나를 이기는 사람. 그러니까 여자한테는 관이 남편이니까 나를 제압하는 사람이잖아. 나의 관청이야. 그런데 남자한테는 나의 관청이 누구냐면 자식이야, 자식. 그래서 옛말에 뭐라 그래?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그러지? 이게 명리에서 나온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잘나도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어요. 또 시엄마한테는 며느리가 관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며느리 이기는 시엄마가 없어. 참 명리가 묘하잖아, 그죠? 우리가 보면 말이야, 이게 이제 육친에 가면 공부하면 참 재밌는 게 많은데, 며느리하고 시아버지 요 사이를 명리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요거를 친구라, 친구. 그러니까 시아버지하고 며느리는 친구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아버지하고 며느리는 사이가 좋지? 대부분 보면 그렇잖아. 며느리들 오면 시아버지가 좋아하잖아. 그치? 근데 시엄마하고 며느리가 관이야. 며느리가. 그러니까 며느리가 시엄마를 누르는 상대라는 거야. 그러니까 시엄마가 아무리 까불어봐도 결국은 며느리한테 제압당하는 거예요. 이게 명리 이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부 갈등이라는 거는 영원한 화두예요. 뭐 텔레비 나오는데 뭐 그러잖아. 저는 우리 시엄마를 엄마라고 불러요. 또 시엄마는 아이고 나는 얘를 뭐 딸이라고 생각해요. 텔레비 나와서는 그래. 밖에 나가서는 저 딴차 타고 가. 그게 시엄마면. 그러니까 사이가 너무 좋다고 해서 좋을 것도 없고 너무 나쁘다는 나쁘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만나는 게 시어머니 며느리 사이야. 그걸 말이지 너 우리 아들하고 결혼했으니까 뭐 어쩌라고 하는 건 그거 정말 잘못된 행동입니다. 관이라는 거는 뭐를 불러오냐 그러면 반드시 저항이라는 걸 불러와요. 여러분들 나를 누르는 거는 어떻게 됩니까? 밑에 눌려지는 사람은 스프링 기질을 가지고 있잖아. 누르면 누를수록 튀어 올라가잖아, 그치? 그러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이게 명리 육친 들어가 보면 참 이 원리가 정말 묘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관은 남자한테는 자식이고 여자한테는 남편이고 시엄마한테는 며느리가 간이라는 거야. 관. 이게 뭐냐면 관청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나의 관청이야. 자, 그래서 묘가 간이면 예를 들어서 여자한테 있는데 여자가 묘라는 글자가 있는데 그 묘가 나의 간에 해당되면 이런 말이야. 그러면 배우자가 남편이 부동산 건축 건설업 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야. 그러면 남편 직업도 곧 나타나겠죠? 거의 100%다 이거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나타난다. 또 묘라는 글자는 어떤 의미가 있냐 그러면 이게 약손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약손. 여러분들 옛날에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특히 할머니들 나 배 아프면 할머니 손은 약손 그러지. 사주에 묘가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약손 기질이 있어요. 그래서 사주 안에 이제 묘, 유, 술 이제 이런 글자들이 3개가 다 있든지 2개만 있어도 이걸 의사라 그래. 의사의 기질을 타고났다는 거야. 약손의 기질을 타고났다는 거지. 그래서 요 묘, 유, 술이 다 있으면 이걸 뭐라 그러냐면 명리 용어로 철새개금이라 그래. 그래서 이게 명리 용어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돼. 그래서 사주 안에 묘, 유, 술이 다 있는 사람들을 철새개금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거를 뭐라 하냐면 의사, 의료 이런 의미로 쓰인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묘는 약손이라는 의미가 있다. 약손. 요거는 뭡니까? 요거는 침, 바늘. 그다음에 이거를 이제 유락을 해가지고 우리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막 소독하는 알코올, 오래 묵은 장 이런 뜻이야 이게. 응? 그래서 저런 거, 그러니까 사주에 이제 저런 글자가 많은 사람들이 묘, 유, 술 이런 글자가 많은 사람들을 가만 보면 그 의료 관계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의과대학을 안 나와도 뭐 배우냐 그러면 저거 있잖아 뭐 수지침 이런 거, 그런 거 꼭 배워서 갖고 다니는 거야. 그리고 의료 계통에 이 지식이 굉장히 많아. 이 의사도 아닌데 그런 사람들 많죠. 보면 뭐 무슨 뭐 배가 어쩌면 뭐 해야 되고 뭐 어쩌고 이렇게 텔레비 같은 거 열심히 보고 그런데 관심을 가지고 많이 아는 거야. 묘유 이 중에 한 자만 있어도 그런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부분들은 글자가 굉장히 그하다. 또 묘라는 글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좀 이게 뭐냐면 주저주저하는 경우가 있어. 이럴까 저럴까 하고 망설이는 기질, 이런 기질도 묘 속에 같이 가지고 있다. 또 이 묘라는 글자는 내가 도화라 그랬잖아, 그렇지? 이게 뭐냐면 이게 생식기라는 의미가 있어. 생식기. 생식기라는 게 뭐지? 남자한테서는 고한, 여자한테서는 생식기 이거를 나타내. 왜? 이게 이제 양쪽으로 이렇게 갈라져 있다. 그래서 토끼란 놈은 말이야. 여러분들 토끼란 놈은 이렇게 뭐 암놈 순놈이 그냥 스치기만 해도 애가 선대. 나는 뭐 그 토끼가 안 돼서 잘 모르겠는데 그만큼 이제 그래서 묘라는 글자가 생식기라는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 묘를 도화라고 우리가 표현한다는 거야. 도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묘를 당사주에서는 이거를 뭐라 그런다 해서 묘가 뭐였지 당사주에서는? 자는 뭐라 그랬어? 귀. 축은 액. 그다음에 이는 권. 묘는 모르지 아직 얘기 안 했으니까. 요걸 묘를 파라 그래. 파. 그래서 깨진다는 의미가 있어. 뭐가 깨진다. 이게 갈라졌다. 깨진다. 그래서 저게 우리가 이제 파성이라 그래. 그래서 저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자기 대운이나 이럴 때는 저걸 파가 들었다 그래. 그러니까 그 해는 이제 뭐 이게 올해가 개면년이잖아. 개면년 같은 게 전체로 쓸 때는 이걸 파라고 표현을 안 해. 너한테도 파, 나한테도 파 이렇게 파라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글자 있어.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사주 연월일시라든지 아니면 대운이라든지, 대운은 나한테 국한돼서 소속돼 있는 거거든. 그럴 때 묘감 저걸 파라고 표현한다. 파가 뭐야? 깨진다는 의미가 있어. 깨어진다. 그러면 이제 사주에 따라서 깨어지면 다시 복구된다는 의미도 있고 깨어져서 망가진다는 의미도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어떤 글자가 있느냐에 따라서 작용료가 틀려집니다. 그래서 참 이게 우리 그 당사자에서는 파라고 표현한다 말이야. 그래서 이제 보면 사주 안에 이 파가 있는 사람들이 보면 되게 결혼을 한 번 하면 깨지고 또 하고 깨지고 또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결혼 많이 하는 사람도 많이 봤지. 보면 그게 저렇게 글자들의 장난에 의해서 그렇다는 거야. 명리는 여러분들 글자 장난입니다. 응? 그러니까 그렇게 일단 알아두면 좋다. 또 묘라는 글자가 봄에 태어났기 때문에 치장을 잘해요. 치장이라는 게 뭐야? 꾸미는 거야. 꾸미는 거. 꾸미는 걸 잘하고
꾸민다 그러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정묘일주라는 그 글자가 뭐 옷걸이가 좋다 그랬잖아. 옷걸이가 좋다. 그 정묘일주들이 보면 되게 이거 옷 맵시가 좋아. 보면. 그래서 잘 꾸미고. 그 다음에 이제 묘라는 글자가 있는 사람들이 나쁜 점이 있는 게 뭐냐면 말을 막 함부로 하는 경우들이 있어. 말을 함부로 해가지고 우리가 남한테 상처 주는 글자가 뭐라 그랬지? 천간에? 토. 그렇지, 부토. 우리 저 소희 씨가 공부를 참 열심히 하는구만. 응? 좀 이런 거 물어보면 답이 제대로 나와야 돼. 장 회장. 네. 뭐 찔리지? 그 자꾸 고개 숙이고 있는 거 보니까.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 무토라는 게 이제 글자가 뭐냐면 남한테 상처 주는 말을 잘해요. 보면. 그래가지고 같은 말을 해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좀 우리는 되게 돌려서 말을 하잖아. 상대방한테.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이렇게 상대방 가슴에 못 찍는 소리를 잘하는 게 무토라는 거거든. 저는 그래서 표범이라고 그랬잖아. 표범은 원래 여러분들 뒤통수 치는 겁니다. 표범은 절대로 앞에서 공격 안 해요. 응? 그 내가 표범하고 얘기해봐서 알아. 그 여러분들이 보면 숨어있다 뒤통수를 치거든 표범들이. 그게 무토가 그런데 묘라는 글자를 갖고 있는 애들이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말을 막 이렇게 함부로 해가지고 상대방에게 이렇게 불편하게 주는 어떤 경우들도 서로 있어. 근데 이제 수양이 되고 철이 빨리 난 사람들은 이런 걸 빨리 이겨나가. 근데 철이 늦게 난 아이들은 늙어 죽을 때까지 철 안 들면 이런 얘기를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묘라는 글자가 가지고 있으면 이렇다. 또 사주에 묘가 있는 사람들이 근육질이 많아. 근육질. 응? 우리가 이렇게 왜 이런 거 있잖아. 막 이런 거. 뭐 울퉁불퉁한 거. 그런 근육질이 많은 사람들이 사주에 묘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 이처럼 그 글자가 갖고 있는 특색들은 참으로 오묘미묘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알면 이제 볼 때 상대를 볼 때 사주만 딱 보고도 그냥 어유 몸 좋네요.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 나 옷도 안 벗었는데 목욕탕도 같이 한 건데 어떻게 하세요?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 그게 글자에 다 드러나서 그런 거야. 응? 자, 묘는 이제 우리가 요 정도는 이제 하고 한번. 교수님 지난번에 그 묘유하고 저기 그 항아리를 하신 그저 중에 묘하고 유 있잖아요. 도활하셨잖아요. 그 어떤 노을이라는 의미가 어떤 걸 말하는 그 노을이라는 게 뭐냐면 네, 이제 유라는 글자는 우리가 이 뭐를 얘기하는 함지라는 어떤 이 해가 지는 시점을 말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묘라는 글자는 부상이라서 해가 뜨는 시점을 얘기를 하거든. 해가 뜰 때를 우리가 묘라 그래. 해가 지는 거를 유라 그런다고. 그러니까 유라는 게 우리가 표현을 할 때 함지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함지를 우리가 뭐냐면 도화라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 또 이 유라는 글자가 술 항아리라는 의미가 있어. 술을 좋아할까 그럼 술 좋아해? 아니 술 좋아하든가. 그래서 사주에 보면 말이야 자라는 글자와 유라는 글자가 같이 있는 사람들이 보면 술꾼들이 많아. 이게 왜? 요 두 개 합치면 주잖아, 그렇지? 뭔 말인지 이해를 해? 자기 뭐 유 있어? 아니요 저기 없어? 모르겠어요. 저 사람 몰라.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 아니 딸이 요 닭띠더라 그래서 딸이 닭띠야? 닭띠에 술 좋아하는 건 아니야. 닭띠라고 하면 다 술 좋아하니? 근데 저 사주에 이제 유자라는 글자가 이제 저게 좋게 작용할 때는 좋은 작용을 하는 거야. 근데 저게 나쁘게 작용한 예를 들어서 저게 도화 작용을 한다든지 뭐 술을 먹고 뭐 그냥 술 주사를 하는 이런 글자로도 쓰이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할 때는 그런 의미가 있지만 유라 그래서 다 술 먹고 마고 그런 건 아니야. 이게 유라는 글자가 뭐냐면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게 이제 나오겠지만 이제 스트레스라는 의미가 있거든. 유가 연월 일시 어딘가 있으면 스트레스 작용을 하는 거야. 유라는 글자는. 그렇지만 유가 있어야지만 미인이야.
음력 8월생들이 전체적으로 미인이 많은데 그게 6월 달이거든 그게. 그래서 이제 글자가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꼭 어느 한 곳에 우리가 묻혀서 이렇다 저렇다고 판단하면 안 돼. 그 다음에 이제 진이라는 글자야. 진. 올해가 갑진년이지. 올해가 갑진이니까 용띠라 그러잖아. 벌써부터 막 그냥 그 용띠 막 캐릭터가 막 돌아다니더라. 용띠는 올해 여러분들 2024년 2월 4일 이후가 갑진년이야. 응? 이 전에는 개묘년이야. 그래서 우리가 그 여러분들 태어날 때 아이들 태어날 때 2024년 2월 4일 이전에 태어난 아이들은 다 토끼띠야. 근데 뭐 용띠니 모르는데 그건 잘 모르고 하는 얘기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그 사주를 세우는 시점을 이제 공부를 하겠지만 입춘이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입춘이 대개 보면 양력으로 2월 4일경이야. 음력으로는 약간씩 차이가 있어. 그렇지만 양력은 거의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전에 태어나면 다 토끼띠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자 지금은 그런데 이제 우리가 벌써부터 뭐 용띠라고 막 하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어떤 사람들 사주 보러 와가지고 아니 저가 몇 년생인데 왜 저가 무슨 때예요? 이렇게 막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 그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좀 설명을 해줘야 돼. 요 분기점이 요때부터니까 요때 전에는 뭐고 요때 전후는 뭐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줘야지. 자 그런데 하여튼 이 진이라는 건 뭐냐면 용이라는 어떤 우리 가상의 동물을 우리가 얘기하잖아. 용이 뭐 가상의 동물이지 뭐 저게 진짜 있는 동물은 아니잖아. 우리가 지렁이를 뭐라 하는 줄 알아? 지렁이. 토룡이라 그러잖아. 지렁이도 용이야. 그리고 저기 뭐야 저 물속에 보면 요만한 도마뱀 같은 것도 다 용이라 그래. 그치? 그런데 용이라는 게 가상의 이제 어떤 그 동물이야. 이게 이제 이 당사주에서는 뭐라고 그런다 그랬지? 간. 그래서 천간성이라 그래. 저거를 천간. 그러니까 용이 변화가 무쌍하잖아. 그치? 변화가 무쌍하기 때문에 저 간이라는 글자가 있으면 대개 보면 사교, 영업행위 뭐 이런 것들에서 저게 유능하게 작용을 해. 마치 저게 보면 뭐 사전 차면 간사다 그래서 간사한 사람으로 묘사되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천간성이다 그래. 천간성은 뭐다? 사람을 사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업행위도 사주에 저런 글자가 있어야지 하는 거야. 우리는 머리 털라고 진짜 남한테 우리 뭐 파는 행위는 정말 못하겠더라고. 야 너 이거 좀 해봐. 이거 정말 못해. 근데 이거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 뭐 예를 들어 차를 팔더라도 뭐 기가 막히게 파는 사람들 많지. 걔네들은 다 천간성이 있어야 됩니다. 없으면 절대로 안 돼. 그래서 저희 글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굉장하다는 거야. 그래서 이 사주에 이 용이라는 글자가 있는 사람들은 이제 나오겠지만 뭐냐 하면 장사를 하더라도 뭐 대형마트 이런 거 하지 말고 천냥짜리 같은 거 그런 거 있지? 천냥짜리 상해 뭐 이런 것들 하면 돈이 잘 벌린다는 거야. 그래서 용 그렇게 표현합니다. 천간성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조금 쉬었다